통산 143회의 우승을 쓰러담으며 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약 16년간 세계 랭킹 1위를 지켜냈던 바둑의 신으로 불렸던 기사 이창호. 1975년 7월 29일 삼형제 중 둘째로 태어났다. 현재의 조용하면 이미지와는 달리 꽤 고집도 세고 식담도 있던 성격이었다고 한다. 그의 동생에 따르면 어릴 적 이창호가 문구점에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사주지 않자 아무 말 없이 씩씩거리다가 그대로 문구점 유리에 몸을 내던져 머리를 박고 기절한 적도 있다고 한다. 무서운 건 깨진 유리에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붕대를 감고 온 뒤 다음 날에도 바둑을 두었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고집이 후에 뚝심이 되어 천재라는 속성과 합쳐져 바둑의 신 이창호의 근원이 되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창호는 10살이 되던 해 그 유명한 조훈현의 내제제로 들어가 11세의 어린 나이에 프로에 입단한다. 참고로 조훈현은 160회 우승으로 최다 타이틀 보유자이며 그 당시 절대 본자였다. 아무쪼록 계속해서 실력을 쌓아가던 그는 만 14세가 되던 해에 1989년 8월 KBS 바둑왕전에서 김수장 구단을 꺾고 생애 첫 타이틀을 획득하는데, 이는 만 14세 1개월 만에 이뤄낸 세계 최연소 타이틀이다. 90년 2월 최고위로 본문을 튼 이창호는 이에 국수전 하나를 더 접수해 단숨에 이관왕에 오르는데 대왕전, 왕위전, 명인전 등 3개 타이틀을 또다시 접수. 그때까지 갖고 있던 제왕전 바카스베와 함께 순식간에 7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제자가 스승을 자꾸 이기는 사태가 발생하자 사제가 한 집에서 동거하기가 어색해졌고 91년 3월 초 중학교 졸업과 함께 이창호는 독립한다. 그 뒤 기복 없이 꾸준히 성적을 내 당시 본자였던 스승인 조훈현을 결국 무관으로 만들어버리고 1994년에 13관왕을 차지한다. 너무도 어린 나이에 한국 바둑의 정점에 서자 일본에서는 일본 기원 전체와 바꾸더라도 이창호를 사고 싶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대단했다. 그리고 1996년 이창호 구단의 재능을 아끼는 국회의원들이 탄원을 내면서 어렵게 공익근무요원으로 인정되었을 만큼 국보급 기사 이창호의 위력은 가히 메가톤급이었다. 그런 그도 어렸을 때는 국내에서와는 달리 국제대회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고 동양 진건배 2연패 이후 세계대회에서의 총 성적은 3승 4패, 최고 성적은 16강에 그쳤다. 동생인 이용의 말에 따르면 보통 식사 문제가 많았다고 하는데, 기름기가 많은 중국 요리를 먹고 나면 반드시라고 할 만큼 탈이 났고 초기에는 아예 굶기도 했으며 라면이나 김치를 챙겨가기도 했다고 한다. 특히 1995년에는 중국의 천재 기사 마샤오춘이 출연하며 한국 바둑은 암울한 시기를 보냈다. 그러나 이창호는 해외경을 쌓자 말도 안 되는 승률을 과시하며 세계 바둑계를 압도하기 시작한다. 1996년 2월 세계의 대결이 성사되는데 바로 제6회 동양진건배 결승, 이창호 구단과 마샤오춘 구단의 만남이었다. 참고로 마샤오춘은 동양진건배 고지지배를 차지하며 90년대 중국의 1인자로 당대 최고의 프로 기사이다. 이런 마샤오춘을 상대로 1대1 상황에서 맞이한 결승 3국, 이창호 구단은 승리를 거두었고 4국까지 승리하며 결국 동양진건배 타이틀을 차지한다. 훗날 이창호 구단은 마샤오춘 구단과의 상대 전적에서 26승 6패까지 앞서며 천재 관계를 형성했다.
세계의 천재였던 마샤오촌 구단은 이창호 구단의 벽을 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바야흐로 세계가 이창호를 쫓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독주는 2000년대 초반까지 계속되었는데 국내 기전의 우승 확률은 80%를 찍었고 국제 기전은 20회 중 10회를 우승하며 50%의 확률을 보였으며 메이저 대회는 16회 중 9회를 우승하여 56%에 육박하는 우승 확률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용안할 것 같았던 이창호 구단의 시대도 2003년 무렵부터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창호 구단과 이세돌 구단이 LG배 결승에서 마주하게 된다. 이세돌 3단이 3대1 승리했고 세계대회 결승전에서 이창호 구단이 후배 기사에게 패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2004년에는 신의 제철한 6단에게 국수전과 기성전을 모두 넘겨주기에 이르렀다. 이후 이창호 구단은 2005년 국수전에서 최철한 구단에게 다시 도전하지만 또다시 0대3 왕봉패를 당하였고 당시 한국과 중국의 언론은 이제 이창호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대서특필하고 있었다. 이후 그렇게 잊혀질 것만 같았던 그의 야성은 2005년 제6회 농심배 세계대회에 참가하면서 다시 한번 불을 지피는 사건이 발생한다. 응답하라 1988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상하이 대첩이라 알려진 사건이다. 농심배는 한중일이 5명씩 대표를 내세워 연승전으로 패권을 다투는 국가대항전이다. 당시 한국은 이 대회 6회 연속 우승을 노리고 있었고 중국과 일본을 한 수 아래로 알보고 있었다. 이에 비해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독주를 막기 위해 최고 정예 멤버를 선발해 미리 준비를 철저하게 한다. 최약체로 평가받던 일본 또한 비밀리에 준비를 했고 막상 대회가 시작하자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한국 선수들은 초반에 줄줄이 패하면서 초토화된다. 이때 남은 한국 선수는 단 한 명, 당시 최악의 슬럼프에 빠졌다고 평가받던 이창호 구단뿐이었다. 한국 바둑계는 충격에 빠졌고 3명이 남은 중국과 2명이 남은 일본은 축제 분위기가 되었다. 특히 중국의 언론은 홈그라운드인 상하이에서 대회가 펼쳐져서 드디어 한국을 이길 기회가 왔다고 열광했다. 이때 이변이 일어나는데 이창호 구단이 중국 기사 3명과 일본 기사 2명을 연달아 꺾으면서 한국은 당당히 우승컵을 안을 수 있었고 그는 5연승이라는 괴물과 같은 기록을 세우며 바둑 신화를 새로 쓰게 되었다. 이후 중국의 프로 기사가 남긴 말이 유명하다. 한국 기사를 모두 꺾어도 이창호가 남아있다면 그때부터가 시작이다. 그에게 지는 것은 한국에 지는 것이 아니다. 신은 인간보다 위대함을 알려줄 뿐이다.